최소한 굽혔다가 최대한 굽혔다가 한 번에 탄성으로 나가야 신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스프링을 구부리는 듯한 느낌으로 구부렸다가 이때 되게 힘있게 빠지거든요. 그러다 그 반동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요. 지난주에 우리 절대 투자 원칙 4가지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하는 거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번 확신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 타점. 네. 그다음 손절은 칼같이 4개 2번이었죠. 손절은 칼같이 하고 세 번째는 수익이 나면 반익절에서 수익 실현을 미리미리 해둔다. 아 좋습니다. 반익절. 네 번째 뭐였죠? 아 그쵸. 시드의 절반 출금한다. 아 뭐 너무 훌륭한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코인 선물 시작할 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좀 한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고 이거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아무 자리에서나 막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즘 시장 같은 때. 그러니까 뭐 요런 자리에서 뭐 이게 딱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이게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이게 사실 되게 밴드 구간이잖아요. 그죠? 여기 횡보 구간이 횡보 엄청 깁니다. 이때 뭐 급등했었죠. 급등한 게 6월 21일이에요. 지금 며칠이지? 지금 7월 4일이잖아요. 그쵸? 2주 동안 횡보 중이에요. 2주 동안. 2주면 14일이거든요, 여러분. 14일 내내 횡보하고 있어요. 아, 물론 여기서 쇼치고 뭐 여기서 롱치고 여기서 쇼치고 이러면 되지 않냐. 아, 물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여기서 물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여기랑 뭐 약간 하락 다이버전스 비슷하게 떴죠. 네, 여기도 좀 비슷하게 여기도 살짝 보면은 1분봉 상다가 있는데 뭐 다이버전스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뭐 상다, 하다, 앞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요런 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좀 조금만 더 확실한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변동폭이 좀 더 커져야 뭔가 할 게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는 사실 되게 들어가기 좋은 자리예요. 다음 시간에 이런 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투자 원칙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그 다음에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게요. 아주 자세히. 세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 뭐 사실 이거 뭐 세트예요.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겟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비트겟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할게요. 비트겟 선물 뭐 버튼 이해? 비트겟 버튼의 이해 뭐 이거 버튼 어디에 쓰는지 이런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실습 해보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아 저 모의 투자는 해봤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몇 분 안 드시네. 의외인데요. 그래도 조금 있으시긴 하네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닌데 그냥 해보세요. 네, 공짜니까. 그래도 좀 해보셨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투자 원칙. 지난번에 이거밖에 배운 게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게 확실한 자리에서만. 이 확실한 자리가 그럼 어디냐? 이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거 위주로 좀 배울 예정입니다. 그럼 손절은 어디서 치냐? 이것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같이 배울 거예요. 반익절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것들을 좀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일단 투자 원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어디서 들어가는지 어디서 손절하고 어디서 익절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좀 도움이 된다. 이걸 못 배우면 아무 데서나 들어가면 계속 손실만 나거든요. 피 같은 돈이. 지금 우리가 아직은 뭐 모의 투자부터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버튼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그래도 좀 한 60% 승률, 그러니까 2승 1패 뭐 요정도 승률이 될 때까지는 모의 투자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포지션을 저는 자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횡보장에는 웬만하면 잘 들어가지 않고요. 정말 좋은 자리 위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데 들어갔다고 쳐도 되게 얼마 못 벌어요. 사실 여기서 들어갔다고 쳐도 이거 3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사 한 3만 1천에 갔다고 쳐도 한 1000불이죠. 1000불 1000불이면은 3% 5배 하면은 뭐 15%이긴 하죠.
이게 되게 좀 미미하게 움직이잖아요. 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미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뀔 때가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손절치기도 애매하고 익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니까 확실한 자리에 변동성 클 때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아직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횡보장이 있으면 좀 쉴 수도 있으니까 뭐 꼭 단점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긴 할 텐데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물 투자할 때 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준. 지난번에 제가 살짝 선을 그어드렸는데 기준이 되는 거를 내가 선을 그어야 돼요. 어떤 선을 긋는 방법은 뭐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점들을 연결하고 저점들을 연결하고 이러면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고점들을 연결하고 저점들을 연결하고 이거 프로그램 이름 기억나세요? 이 프로그램 이름 뭐였죠? 트레이딩 뷰예요. 트레이딩 뷰는 네이버에 그냥 치면 나오죠. 네, 이렇게 치면은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냥 뭐 하면 됩니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뭐 캔들이랑 거래량이랑 RSI 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안 알려드리면 알려달라고 채팅창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까먹거든. 그러면 여기에 선을 어떻게 긋냐면 여긴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여기가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다. 만약에요. 이거 채널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 선 있죠. 선을 클릭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점들을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뭐 색깔은 선택 가능합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여기 저점들이죠. 낮은 점들 얘네들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약간 뭐랄까 약간 좀 삼각형 모양이죠.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 거를 웨지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쐐기라는 뜻이죠. 근데 웨지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죠. 둘 다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둘 다 낮아지고 있으면 떨어지고 있다. 폴링이죠. 폴링 웨지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쓰는 거 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폴링 웨지. 영어 제가 잘 못해가지고 양해해주세요. 폴링 웨지. 없어 보이지만 한글로 계속 쓸게요. 여러분도 한글이 보기 편할 거예요. 이게 하락세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락세기를 만들면 위로 이탈할 이것도 일종의 채널이거든요. 이거를 위로 이탈할 확률이 80%고 아래쪽으로 이탈할 확률이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뭐겠습니까? 상승세기죠. 상승세기.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요런 쐐기다. 그럼 위로 이탈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위로. 요런 경우 위로 이탈할 확률은 20%. 그럼 아래쪽으로 이탈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네, 80%. 예, 대충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역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리거든요. 차트라는 게 결국엔 심리예요. 올라갔으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생기거든요. 이걸 역추세라고 하는데 반대로 떨어졌으면 위로 가려는 성질이 생겨요. 그럼 고점 저점이 둘 다 낮아졌으면 이건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락하고 있으니까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상승 엣지다. 그럼 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위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좀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좀 떨어졌으면 오르기 마련이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점이 낮아진 거는 명백하게 보이는데 저점이 낮아졌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럼 이럴 때는 명백하게 폴링 웨지라고 말하기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이때는 꼭 80%, 이때는 꼭 20%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폴링 웨지지만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되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거래량이라 그랬잖아요. 거래량.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웨지는 계속 줄어야 돼요. 거래량 계속 줄어들고 있죠.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팍 튀어. 그러면 웨지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다시 사실 웨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둘 다 낮아지는 거, 이게 폴링 웨지고요. 그러면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라이징 웨지, 상승 쐐기, AB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요럴 때 보통 들어가요. 넘어가면 손절하고 뭐 요럴 때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 거래량이 쭉 줄어야 돼. 여기 초입부터 계속 줄어야 돼요.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폴링 웨지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거죠. 5분봉으로 봤을 때. 신뢰도 측면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는 1봉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1봉상에서 뭐 폴링 웨지가 있다. 그러면 진짜 폴링 웨지일 가능성이 크고, 뭐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다. 그럼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게 크게 터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1봉이 신뢰도가 되게 높고, 그 다음은 4시간봉, 그 다음은 1시간봉. 그러니까 긴 시간봉일수록 신뢰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30분, 그 다음 15분, 그 다음 5분, 그 다음 1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분봉에서 웨지가 있다, 또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다. 다이버전스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5분봉이잖아요. 그럼 신뢰도가 높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15분봉을 좀 자주 봐요. 15분봉을 제일 자주 보고, 그 다음 5분봉을 이렇게 보거든요. 짧은 분봉 위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만약에 4시간봉으로 봐도 무언가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는 좀 추세가 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때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고 쳐요. 여기에서. 그러면 요 채널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물론 벗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하락 채널이니까 위로 갈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먹을 수 있는 거는 한 여기까지겠죠. 우리는 여기쯤에서 익절을 할 테니까. 만약 여기에서 숏 포지션 들어갔겠죠. 만약 여기서 들어갔다고 치면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근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서 이 선을 넘는 순간 손절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칼 손절.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손절을 하면 요만큼이고, 여기는 그래도 괜찮죠. 채널에 맞으면 주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으니까. 네, 요런 게 손익비인 거죠. 손익비. 네, 어떨 때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은 알겠죠. 아주 조금.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이런 폴링 웨지도 있고 라이징 웨지도 있잖아요. 근데 비슷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그래서 가운데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평행하게. 요럴 때는 위로 갈 확률이 얼마고 아래로 갈 확률이 몇일까요? 몇 대 몇? 네, 정답이에요. 5대5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제가 반반일 때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반반일 때 들어가는 건 도박일 수 있다, 그거는 좋진 않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얘기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여기서 맞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맞은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럼 A, B, C, 여기가 A고, A, B, C, 여기가 B파, A, B, C, 여기 C파, A, B, C, 여기 D파, A, B, C. 보통 이렇게 5번 정도 맞거든요. A, B, C, D, E 한 다음에 뭐 요로 가든 요로 가든 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근데 대체로 아래쪽으로 가면 위로 갈 확률이 80%, 밑으로 갈 확률이 20%. 보통 이 정도 돼요. 근데 얼만큼 그럼 터지냐? 만약에 위로 갔다고 칠게요. 위로 갔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그 A 있죠. A. 요거랑 똑같은 크기만큼 터져요. 밑으로 가면 이만큼 떨어지고 위로 가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대충 이해 가세요? 물론 자로 잰 듯이 똑같진 않습니다. 네. 차트가 어떻게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똑같이, 수학이 아니잖아요. 산수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똑같진 않은데 대략 요 정도 기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위든 아래든 뭐 요런 차트가 있다고 쳐봐요. 조금 작으니까 조금만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메모장에다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게 삼각수렴이라고 해요. 아까 그 웨지가 위아래가 비슷한 꼴로 들어올 때 뭐 요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처음 맞았을 때부터 시작이랬죠. 그럼 여기가 A, B, C, D, E
이 판은 끝까지 잘 안 가요. 예, 여기에서 이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뭐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다 5대5인 거 맞췄잖아요. 그럼 얼만큼 기대되냐? 그게 요만큼이 기대가 됩니다. 요만큼, A만큼, A파만큼, 요만큼. 처음에 입구가 제일 넓을 때만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 간다고 쳐봐요. 위로 가면 요거랑 비슷한 크기. 그러면 한 요 정도만큼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작지 않잖아요. 꽤 크죠? 이렇게 수렴하다가, 그래서 삼각 수렴이라고 해요. 이게 삼각이 트리고날이잖아요. 트리고날 수렴이 컨버전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수렴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리고날 컨버전스. 그냥 삼각 수렴이라고 앞으로 할게요. 예, 영어 약하니까. 그럼 이거랑 똑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냐? 요거를 뚫었을 때. 뚫고 나서 이만큼 갈 거라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쭉 줄어들죠. 그리고 요쯤에서 거래량이 한번 또 크게 터집니다. 바로 터지진 않을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 조금 터지다가 갑자기 확 터질 수 있어요. 그쵸? 그때 기대되는 게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들어가냐? 언제? 이때는 오히려 이 선을 넘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을 살짝 넘었을 때 롱을 들어가죠. 위로 터질 것 같으니까. 밑으로 넘어가면 숏을 들어가면 되고, 위로 넘어가면 롱.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그럼 숏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를 추격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추격 롱, 추격 숏. 그러니까 위로 상방 돌파하면 롱을 타고 하방 돌파하면 숏을 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갑니까? 네, 5대5니까.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들어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위로 갈 것 같아서 들어갔죠. 근데 내가 만약에 틀렸어. 그래서 안으로 다시 들어와.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위로 뚫는 순간 위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롱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숨어 들었으면 내가 생각한 관점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럼 언제 익절을 하냐? 그럼 처음에 A파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만큼 끝까지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요거 정도 이렇게 갔으면은 그냥 청산해서 익절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알겠죠?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삼각수렴. 나중에 앞으로 실전편 하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뭐 지금 삼각수렴 같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텐데 그냥 기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폴링 엣지, 라이징 엣지, 뭐 삼각수렴 세 가지 케이스 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옛날에 과거 차트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게 채널이에요. 모이는 게 아니라 고점들을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약간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그쵸?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죠. 근데 보면은 이 채널을 벗어났잖아요. 그쵸? 이 채널을 벗어나는 순간 만약에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여기만큼을 숏으로 먹을 수는 있겠죠. 이번에 삼각수렴 같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수렴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여기도 약간 좀 삼각수렴 느낌이 납니다. 삼각수렴의 중요한 점은 일단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여기 부분 보이시죠? 고점이 계속 높아지죠. 그러면 거래량은 튀는 데만 없으면 돼요. 뭐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초반에 여기가 거래량이 많다 그랬죠. 여기를 넘는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쭉 줄어들죠. 여기까지. 맞죠? 다 모든 걸 만족하죠. 근데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돌파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돌파했어요. 그쵸?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윈지 아래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뚫는 순간 숏을 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롱으로 다시 청산하고 위로 뚫는 순간 롱을 타야 돼요. 그러면 요 정도 기대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랑 비슷한 요 정도 이렇게 벌고서 여기쯤에서 익절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요런 걸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저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뿅망치 맞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쵸?
요런 거를 매물대라고도 하고, 매물대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항선과 지지선. 매물대랑 저항선, 지지선, 이게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은 이거 못 올라가게 막는 선이 저항선입니다. 지지선은 이 밑으로 못 떨어지게 막아주는 선, 지지하잖아요, 그죠?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지지선, 못 올라가게 막는다 해서 요거를 저항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저항, 밑에 거는 지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했죠. 횡보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거를 매물대를 쌓았다라고 말하거든요. 한 26,000 뭐 인근에서 매물대를 엄청 쌓았죠. 그럼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있잖아요. 계속 못 뚫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선이 돼요. 못 뚫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번 뚫어버렸죠. 뚫어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오히려 지지선이 됩니다. 다시 나중에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횡보하면 이게 저항선도 되고 지지선도 된다. 이거 합쳐가지고 매물대 쌓았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가격대에 거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 내가 샀어. 근데 여기보다 올랐어. 그럼 괜찮네. 그러다가 운 나쁘게 떨어졌어. 그럼 이 가격이 되면 나 좀 더 사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여기에서 샀어.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올랐어. 그러면 우리 어때요? 기분에 만약에 100원 주고 샀는데 50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100원이 됐어. 그러면 드디어 본전이다 하고 팔고 싶죠. 그럼 여기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버리니까 이 이상 못 올라가죠. 그래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선과 지지선이 뒤집어지면 결국엔 똑같은 거고, 이거를 다 앞으로는 그냥 매물대라고 할게요. 여기에 매물대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높은 분봉으로 볼게요. 한 1봉으로 볼게요. 1날, 이게 1봉이거든요. 하루하루 1봉.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재작년이네요 이제 벌써. 재작년 11월 달에 피크를 찍었단 말이에요. 한 69,000달러 정도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니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사람들은 예측을 해요. 대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예측을 할 때 쓰는 게 주로 매물대입니다. 여기에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돼 있는 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떨어지다가 여기서 지지를 그래서 받는 게 보이시죠? 여기 받쳐주잖아요, 그쵸? 올라가다가 여기쯤에서 매물대 상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매물대 상단을 뚫지 못하고 다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미끄러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차트라는 게 우습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를 많이 타고 움직이거든요. 차트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매물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지지 받는 거 보이죠?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선을 뚫으려면 강한 힘이 필요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계속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요 라인이죠. 네, 비슷한 라인.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근데 언제 뚫어졌냐? 여기에서 잠깐 올렸다가 여기서 매우 강한 힘으로 내리 꽂을 때, 이때 뚫렸죠. 그래서 이 지지선이 뚫리잖아요. 지지선이 뚫리면 더 많이 빠집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요. 여기가 아마 FTX 사태였던 것 같은데, FTX 사태 때문에 여기서 엄청 많이 빠졌죠. 네. 여기가 루나 사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고, 한 5월쯤에 그거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바이낸스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루나 사태 때문에 좀 촉발이 많이 됐죠. 요때가 루나, 요때가 FTX. 요 세 번에 크게 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강한 힘으로 내리 꽂아야 이때에만 뚫을 수 있어요. 이게 내려갈 때뿐만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지금도 사실 그런 때죠. 여기에 제가 아까 막 낙서하면서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한 번에 지우고 싶다.
그럼 일단 요거를 표시를 누르고 나서 크로스 돼 있는 요걸로 고르고 나서 컨트롤을 누릅니다. 컨트롤.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기에 그린 게 다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딜리트를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냥 휴지통에서 드로잉 없애기해서 한 번에 다 지워도 돼요. 네, 아시겠죠? 트레이딩 뷰는 좀 많이 다뤄 보세요.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다루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다루진 못했어요.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네, 많이 쓰면 익숙해져요. 지금 보면 뭐 상승 추세인 건 알겠죠? 네, 바닥을 15,000쯤에서 찍었잖아요. 그쵸? 작년 한 11월 말쯤, 네, 여기 15,000대 15K에서 바닥을 찍었어요. 그 다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네, 번번이 좀 막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31K. 지금 또 막혀 있잖아요. 그쵸? 막힌 거를 갑자기 이렇게 팍 뚫기는 어려워요. 막힌 걸 뚫으려면 저항선이 세잖아요. 여기 못 뚫고 가죠. 여기도 뚫어 보려고 했는데 막히고 떨어지고, 여기 뚫어 보려고 했는데 막히고 떨어지고, 막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못 뚫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뚫냐? 뚫는 거는 이렇게 일단 한번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매우 강한 힘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완전히 뚫어 버려야, 네, 그럼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올라가겠죠. 네, 이해 가시나요? 바로 여기를 뚫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힘겨워 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15K잖아요. 그쵸? 15K 2배 얼마입니까? 15K 2배. 사실 한 15.5K였거든요. 여기 최저점이 한번 볼게요. 최저가 얼마였는지. 네, 보이세요? 15.4. 15.4에다가 대략 한 15.5라고 칠게요. 46이니까 15.5에다 곱하기 2 하면 3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저점에 딱 2배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항선이 한 번쯤 걸릴 만한 위치이긴 하죠. 이따가 피보나치 되돌림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를 한번 뚫으려면 네, 바로 여기서 막 횡보 이렇게 하다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그런 건 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이게 좀 숨고르기 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기록을 세우려고 그래. 멀리뛰기 신기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가만히 서 있다가 어이쿠 뛰면 멀리뛰기 신기록 나옵니까? 최소한 최대한 굽혔다가 한 번에 탄성으로 나가야 신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스프링을 구부리는 듯한 느낌으로 구부렸다가 이때 되게 힘있게 빠지거든요. 그러다 그 반동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요. 네,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를 임펄스라고 해요. 요거를 우리말로는 충격파. 근데 충격파는 좀 멋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임펄스라고 할게요. 임펄스는 그냥 우리말로는 강한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